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문화심리 사회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개그맨 권영찬 교수입니다. 기존엔 무삭제 무편집으로 보내드리다가 오늘은 좀 이렇게 예쁘게 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일단은 제가 왜 개그맨이 상담심리학 박사가 됐어요? 그 어려운 걸 왜 머리숱이 빠져가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이제 첫째는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요, 바로 내 자아 성찰입니다.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연세대학교 상담코칭대학원에 이제 6개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당당히 합격했죠.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. 왜냐면은 한 20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뭐 책 같은 건 읽어왔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의자에 한 4시간, 6시간 앉아서 공부해봤던 적이 없거든요. 처음엔 엉덩이에 뿔 나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. 근데 왜 개그맨에서 상담심리학 석사에 도전했냐? 첫 번째 자아성찰이 뭐냐면은 20년 동안 방송을 쭉 해보니까요, 과연 내가 방송은 잘 하고 있는지라고 나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어요. 근데 2005년도에 10개 프로의 방송 MC를 하면서 연봉이 그때 5억이 넘었었거든요. 게다가 개그 PC방에 전국의 PC방 프랜차이즈도 32군데니까 행복했었어요. 사업도 잘 되지, 방송도 잘 되지. 그때 지금 만나고 있는 뭐 아내도 만났었지. 근데 그때 억울하게 갑자기 제가 구속이 됐거든요. 뭐 제가 종종 설명하지만 또 저는 탈모약을 먹었는데 그 탈모약을 마약으로 착각한 한 캐나다 교포 여성이 저랑 친한 동생이었어요. 제가 그 마약을 먹고 자기를 3시간 동안 6번 말도 안 되는 성폭행을 했다.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당시 물론 그 상대 여성을 되게 미워했고,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그 여성은 지금 캐나다로 도주했고, 거기에 연루된 남성 2명은 당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거든요.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 여성을 미워하기만 했었어요. 쟤는 미친 거 아니야? 왜 나한테 그랬을까? 근데 과정을 보니까 마침 그때 캐나다에 이성미 선배가 계셨거든요. 그래서 누나 사실은 이랬는데, 어머 어쩌니 어째 영찬아,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하필이면 또 병진이 오빠랑 비슷한 사건에 연루돼갖고 아우 속상해. 그래서 일단 누나, 그 친구가 캐나다에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고등학교에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? 했는데 마침 뭐가 되냐면은 이게 정말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친한 김수용 씨의 후배가 저랑 몇 번 만났는데, 형, 나 걔 아는 애 같아요. 제가 아는 후배의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요. 라고 해갖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캐나다에서 학적 조사를 다 했습니다. 고등학교까지는 알아냈어요. 그래서 제가 외대 영어과 나왔으니까 뭐 살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급한 영어로 그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, 사실은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 학생이 당신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. 좀 알아볼 수 있더니 오케이, no problem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학적 후회 없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 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보니까 2학년 때 중퇴를 했던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여자가, 그 제 후배가 모든 걸 다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리고 남성 2명과 짰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. 근데 거기서부터 좀 연민이 생긴 게,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아버님 어머님이 방배동에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어요. 그래서 캐나다로 투자 이민을 갔던 거거든요. 근데 이 아버님께서 뭐 사업을 하시는데 뭐가 잘 안 됐나 봐요, 몇 번. 그러다가 그 어머님이랑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되고,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유학을 갔는데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없겠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좀 그때 유학을 갔는데 힘들어하는 친구랑 몰려다니면서 학교를 중퇴한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, 이 캐나다에서는 학교를 졸업을 못 하더라도, 졸업장은 없더라도 그 학교 캐나다 정부에서 보는 시험은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점수가 합격돼서 수료증은 받아야지 캐나다에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큰 꿈을 갖고 캐나다로 투자 이민 갔다가 그게 잘 안 되는데 엄마 아버지 힘든 상태에서 그 아이는, 여성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하다 그 과정을 다 알게 된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님이 그 동대문인가 남대문에서 그냥 잡일을 하고 그 친구한테 일주일에 뭐 통장을 다 냈어요. 뭐 권영찬한테 돈을 바란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그때 15,000원인가 2만원 용돈 받아서 근근히 생활을 했고, 또 제가 숙대 지점에 PC방 지점을 갖고 있었거든요.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,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그 친구만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. 왜요? 생활 상태와 내가 살고 있던 생활 상태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럼 뭐예요? 내가 그 친구한테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
그러니까 이런 걸 자아성찰이라고 해요. 무슨 얘기냐? 남한테 실수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잘한 건 뭐고 또 못한 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야 될 건 뭘까를 내가 찬찬히 공부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자아성찰하게 되는 거죠.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바로 이 옆에 근처에 옛날에 일식식당이 있었어요. 저희 선배가 하던 일식식당인데 거기 가서 어느 날 일식 간단하게 뭐 이자카야 집 같은 데인데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최진 씨 동생 최진영 씨가 온 거예요. 인사하는데 되게 조용하더라고.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마침 거기 소속사 대표 왔는데 제가 친한 형님이에요. 그래서 그 형님이 대구 출신인데 영찬아 니 모르나? 진영이랑 인사했나? 진영아 너보다 한참 형 되니까 형이랑 잘 지내라고 했는데 그냥 뭐 본인이 합석을 했죠. 그리고 참 조용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로부터 열흘 후에 또 최진영 씨가 자기 누나를 따라서 또 하면은 안 되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제 마음은 막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. 내가 미리 그걸 좀 알았으면은 뭔가 도움을 주고 내 힘든 얘기를 해서 이 친구를 좀 견인하지 않았을까?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되게 미안하고 또 자괴감까지 들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억울하게 구치소 갔다 와서 나중에 무죄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촬영장, 세트장 촬영을 하다 무너져서 또 병원에 한 6개월 누워있어요. 온몸에 깁스하고요. 주식한다고 잘하다가 기업 인수합병하다 30억 날려. 그래서 아팠던 경험들이 혹시 신이 있다라면 나한테 영찬아 너 힘들어하는 연예인들한테 네가 먼저 선 경험한 거를 좀 나눠주면 안 될까? 그런 것 때문에 또 도움을 주려고. 그래서 지금은 권영찬의 연예인 행복 상담센터 또 연예인 자살 예방센터 소장을 맡으면서 우리 연예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제가 좀 앞장서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웬만하면 막 조회수 올리려고 막 공격적인 얘기 뭐 비밀을 까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안 해요. 대신 연예인이 잘못한 거 있어서는 좀 어떻게 반성해보고 어떻게 접근해보자. 또 행복을 갖고 희망 찾보자. 그래서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 제가 응원하는 게 뭐냐면요. 무명의 친구들이 미스터 트롯 7인방이 됐어요. 얼마나 행복합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 유튜브 권영찬 행복TV와 같이 하면서요. 혹시 아픈 얘기 있으면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댓글이나 여러 가지 문자 남겨주시면요. 제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하는 만큼 안내를 해서 희망과 꿈을 가져보십시오. 희망과 꿈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불행하지 않게 합니다. 좌절하지 않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행복의 문으로 희망의 문으로 꿈을 꿔보자고요. 아셨죠? 지금까지 개그맨 출신 연예인 1호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였습니다.